저희 조금만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아직 혹시나 유레카에 로그인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유레카에 로그인 하신 상태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레카 로그인 하시는 방법은 제가 앞에 주소랑 아이디 패스워드 다 입력해 뒀어요. 이 부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직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희 유레카 들어오시면 지금처럼 궁금해요 라는 팝업이 하나가 뜰 거예요. 하나가 나타나실 텐데 이 팝업 클릭하셔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이벤트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조금만 있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화면을 많이 켜주셨네요.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다면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너무 빠르면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괜찮으신 속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 얼굴 나오도록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그렇게 화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내사항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안내사항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지금 로그인은 다 되어 있으시죠? 유레카 주소로 접속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은 다 하신 상태죠? 네. 오늘 로그인 안 되시면 선생님들께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로그인 되신 상태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내사항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시교육 일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교육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설문조사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거 통계 분석도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혹은 내가 통계 분석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5월 넷째 주에 있는 상시교육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아마 따라오시다가 중간에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때 놓치신 부분에서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따라와 주세요. 다음에 제가 오늘 교육 마치고 나서 내일 중으로 선생님들께 오늘 교육을 다시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놓치신 부분은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설명드리고요. 혹시나 강의 중에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은 제가 채팅창 확인하면서 교육 마치고 난 후에 한 번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 마친 다음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강의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하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를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레카에서 로그인 하시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진행해 볼 거는 가장 처음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부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설문조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개요도 만들어 보고 설문 문항들도 만들어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든 설문지의 응답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에 대한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로그인하시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께 교육용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이 교육용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지금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사용하실 수 없도록 막아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지역에 따라서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따른 로그인 방법은 유레카에 들어오셨을 때 오른쪽 아래로 유레카 활용 팁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 유레카 활용 팁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클릭해 주시면 선생님들 지역에 따라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나 제가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선생님들 지역 클릭하셨을 때 바로 해당 지역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동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로그인 하시는 방법은 이 유레카 메인 홈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역별 로그인 방법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같이 설문조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설문조사는 총 4개의 메뉴가 존재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3개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4개의 하위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 4개의 메뉴에 기능상의 차이는 없어요.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설문조사의 제일 아래에 있는 교직원 인증 메뉴 있죠. 선생님들께서 이 교직원 인증 메뉴에서 설문조사를 만드시게 될 경우에는 응답자분들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교직원 인증서가 있으실 거예요. EPKI나 혹은 GPKI 이렇게 교직원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셔야지만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학생이나 학부모분들께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 설문이라면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만드시면 안 되겠죠. 내가 반드시 교직원분들께만 응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실 때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설문조사에서 3번째 있는 메뉴인 수업 실습용 메뉴로 같이 한번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수업 실습용을 같이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추후에 선생님들 설문조사 만드실 때 훨씬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설문조사 메뉴에 각각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의 조사명이 보이고요. 작성자명, 그리고 현재 조사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설문지에 공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공개 버튼을 클릭하면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문 문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설문 문항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거나 응답 결과를 확인하거나 설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확인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검색을 조사명이나 혹은 조사자명을 통해서도 설문조사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유레카에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가 만든 설문지를 다른 선생님들께서 마음대로 작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보완적으로 조금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각각의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설정해 주신 조사자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설문에 문항을 수정하거나 계율을 수정하거나 설문의 응답을 확인하거나 이런 설문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화면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우리 빨간 색깔 등록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빨간 색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칠판 모양으로 된 조사자부터 관리자 비밀번호, 이메일과 연락처 등 개요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아래쪽으로는 설문지의 외형을 꾸며주거나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랑 조사자부터 해서 하나씩 같이 입력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조사자에는 선생님들 성함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한번 적어줄게요. 제 이름인 박대호를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 조사자 부분에 선생님들 성함 대신에
선생님들께서 소속되신 기관을 작성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조사자의 기관으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찾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조사자를 기관으로 검색을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다른 분들께서 작성하신 설문조사도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만든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찾기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조사자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성함을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때 사용하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 문항을 만들거나 혹은 개요를 수정하거나 설문지의 응답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이때 응답자분들께서 응답하시다가 설문지에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께, 조사자분들께 직접 연락이 닿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조사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12시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조사 기간까지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조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용 설문조사라고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조사명을 작성을 하시고 나면 조사명 오른쪽으로 조사명 비공개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게시판 있죠. 이 게시판에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내가 만든 설문조사가 조사명이 보여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체크하지 않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속해 계신 소속 기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을 작성을 해볼게요. 네, 지금처럼 기관명까지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조사 소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 소개 부분에는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는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용 설문조사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사용하실 때는 이 조사 소개 부분에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혹시나 개인정보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수집이 되고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가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조사 소개까지는 다 작성을 해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설문지의 외형을 꾸며주고 설문지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가장 처음으로 설문지의 외형을 꾸며줄 수 있는 테마 선택입니다. 우리 테마 선택에
빨간 색깔 테마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10가지의 이미지 형태로 설문지 외형을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나는 이 설문지 외형이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좀 별로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테마 색상 선택으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녹색 계열로 한번 설문지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조사 대상은 선생님들께서 종종 동일한 설문지를 여러 집단에게 각각 배포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때 어느 집단에게 배포하셨는지 확인하시라는 용도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이때 조사 대상을 교직원으로 해두었다고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해당 주소를 알았을 때 응답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느 집단에게 배포하셨는지 확인하시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 응답 및 중복 검증입니다. 이 응답 및 중복 검증이 이 전체 옵션 중에 가장 중요한 옵션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바로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을 하게 되면 그 응답을 많이 한 사람 쪽으로 응답이 기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응답의 결과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설문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시면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중에 저희는 IP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있어요.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용 IP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경우 한 명의 응답자가 혹은 한 명의 학생이 빠르게 응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응답자부터는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에서도 대형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카페에서 동일한 와이파이를 잡고 조사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IP로 잡히다 보니까 한 분의 응답자가 응답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IP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타로 휴대폰 번호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휴대폰 번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검증으로 기타 휴대폰 번호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기타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뒤에 예시를 함께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중복검증 내용을 받으시든 이 예시의 형태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학번 4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조사 소개 부분에 작성하실 수 있는 예시를 같이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가 구분자를 바로 쓰는지 정으로 쓰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를 모두 다 다른 번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시를 작성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형태로 응답을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번에는 넘어가서 접근 제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근 제한은 있음으로 하셨을 경우 비밀번호를 한 가지 더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아는 응답자에 한해서만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설문지 앞에 자물쇠를 하나 걸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물쇠를 열고 들어온 응답자들만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와 관리자 비밀번호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조사하시는 선생님들만 알고 계셔야 되는 설문조사를 관리할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라면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는 응답자분들께 함께 배포해 주셔야 되는 응답자분들이 같이 알아야 되는 응답에 필요한 비밀번호가 접근 제한 비밀번호입니다. 저는 이 접근 제한은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으로 설문항 번호 표시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설문항 번호 표시에 표시로 체크하시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 문항 앞에 자동적으로 문 1, 문 2, 문 3 이렇게 문항 번호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종종 하위 문항 형태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문 1-1, 문 1-2 지금처럼 하위 문항 형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설문항 번호 표시 안함으로 체크해 주신 다음 문항을 입력하실 때 직접 문 1, 문 1-1, 문 1-2 지금처럼 문항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표시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설문지 공개 여부는 우리 앞서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었죠. 공개로 두시게 될 경우 다른 사용자분들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내가 작성한 설문지의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설문지를 그대로 카피해 간다거나 혹은 응답의 결과를 확인한다거나 응답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만드셨는지 참고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설문조사가 다른 선생님들께 참고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공개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만든 설문조사가 다른 선생님들께 보여지는 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비공개를 체크하시고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공개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답수 제한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선착순 설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응답수 제한은 제한 있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만약 숫자 100을 입력하시게 된다면 100번째 응답자까지는 정상적으로 응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1번째 응답자부터는 응답이 가능한 인원이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문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설문의 응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선착순 설문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응답수 제한 있음으로 두고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한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개요를 다 입력해 주시고 설문지 옵션까지도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아래 보이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칠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완성된 개요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앞서서 개요 작성할 때 칠판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를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완성된 화면을 보면서 칠판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몇몇 분들은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개요까지 다 작성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선생님들께서 설문지 등록을 해주셨고 설문 등록을 해주셨고 개요도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무엇을 진행을 해봐야 될까요? 네, 설문 문항들을 만들어 봐야겠죠. 설문 문항을 만들 때는 이 개요 화면 아래쪽으로 설문조사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관리에 만들기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나오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설문항 작성까지 넘어오셨다면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7가지의 문항 유형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2가지의 부가 기능을 사용해서 문항을 설문지를 조금 더 꾸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에 마우스를 두시게 되면 문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문항을 클릭하면 그 문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랑 단위 선택형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단위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셨을 문항 유형입니다. 하나의 문항에 대해 하나의 응답만 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단위 선택형 문항이에요. 같이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위 선택형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질문명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필수 여부를 지정하실 수 있고 보기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질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 사용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하실 문항일 거예요. 선생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처럼 이 질문명 콤보 박스를 이용해서 글씨의 크기를 키워주시거나 혹은 색상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질문명을 모두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필수 여부를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필수 여부는 모든 응답자가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필수, 모든 응답자가 응답을 해도 되고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선택,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모든 문항을 선택형 문항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모든 문항을 필수 여부의 선택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특히 모든 문항을 선택 문항으로 만드실 경우 실제로 한 500건 정도 응답이 받아지셨더라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60건, 70건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통계 분석할 때 모두 다 제외를 해주시고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의 문항들을 필수 여부를 필수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필수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수를 1을 입력을 해줄 거고요. 보기는 보기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각각의 보기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끔 여기 숫자만 입력하시고 기다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숫자 입력하시고 나서 옆에 있는 보기 입력 버튼을 같이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기 1번에는 남자, 보기 2번에는 여자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기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저는 보기 3번에 기타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각각의 보기 오른쪽에는 자유응답형 추가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유응답형 추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설문 응답하시다가 기타 하고 이 오른쪽으로 기타에 대한 내용 입력할 수 있는 칸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유응답형 추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타에 대한 내용 혹은 보기에 대한 서술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질문명, 필수 여부, 그리고 보기까지 모두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문항이 바로 등록이 되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여기까지는 혹시 다들 나오셨을까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나오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직 유레카에 로그인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다시 한번 유레카 주소랑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통해서 들어오셔서 네, 개요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데를 같이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번으로 복수 선택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은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응답을 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복수 선택형을 같이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복수 선택형 문항에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동물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명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를 지정해 주시고
보기의 수는 저는 4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에는 강아지, 보기 2번에는 고양이를 입력을 할 거고요. 보기 3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선생님들 혹시 어떤 동물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동물 말씀해 주시면 해당하는 동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끼리 좋아하시는 선생님 있으시고요. 기린 좋아하시는 선생님 있으시네요. 오늘은 조금 제가 평소에 안 해봤던 동물들로 한번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기린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많이 없으셨고요. 미어캣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코알라 말씀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니까 오늘은 보기 5개로 해서 코알라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보기를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복수 선택형에서는 선택 방식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2가지를 받아볼 거기 때문에 선택 방식에 정확 선택으로 2가지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2가지까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 경우에는 1가지를 선택해도 괜찮고 2가지 모두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선택으로 2가지를 지정해 주시면 하나 또는 2가지를 선택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반대로 반드시 2개 이상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 경우에는 최소 선택으로 2가지를 지정해 주시면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최소한 2가지 이상 응답을 받으셔야 응답이 완료됩니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2가지를 받아볼 거기 때문에 정확 선택으로 2개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질문과 보기 그리고 선택 방식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글씨를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지금처럼 그런 문항이 바로 등록되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빈도표와 그래프까지는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분석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좋아하는 동물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이런 추가적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수 선택형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면 우선순위형 문항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복수 선택형과 응답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하게 복수 선택형과 문항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2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동물을 2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보기는 마찬가지로 5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강아지, 2번에는 고양이, 3번에는 기린, 4번에는 미어캣, 5번에는 코알라. 우리 앞서서 입력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번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로그인 하신 다음에 설문조사 메뉴 중 그 수업 실습용 메뉴에서 같이 수업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늦게 들어오시거나 해서 지금 화면만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서 저랑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보기 내용도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순위 개수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순위까지 받아볼 거기 때문에 순위 개수를 2가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순위 개수 중에 한 가지는 지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순위 개수에서 한 가지를 물어보실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사용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단일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셔서 응답을 받아주시는 게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동물을 2순위까지 받아볼 거기 때문에 순위 개수를 2가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질문, 보기, 순위 개수까지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 우선순위형 문항까지는 다들 나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매트릭스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척도, 동일한 보기에 대해 여러 문항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문항 유형이에요. 매트릭스형을 클릭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 질문에는 다음 여행지에 대한 여행 선호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선호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행지에 대한 여행 선호도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고요. 세부 질문 1에는 산, 계곡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 세부 질문 2에는 바다에 대한 여행 선호도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는 5가지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보기 1번에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부터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이렇게 5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보기를 입력할 때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보기를 입력해 줬죠.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 순서를 바꿔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숫자 1로 입력이 되고요.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숫자 5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주셔야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보시거나 혹은 선호도 점수의 평균을 보실 때 선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시면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질문명, 필수 여부, 그리고 세부 질문과 보기까지 모두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표 형태의 문항이 등록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나오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서술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문항을 클릭해 주시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문항으로 받으시는 가장 많은 문항이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기타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작성하고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필수 여부를 필수 대신 선택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작성을 해도 되고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이니까 필수 여부는 선택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짧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길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응답자분들께서 길게 작성하실 수도 있는 문항이다 싶으신 경우에는 단문응답형 대신 장문응답형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응답자 수는 아마 부담이 없으실 텐데 응답자분들께서 작성을 하시고 본인이 작성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는 장문응답형이 훨씬 확인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문응답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필수 형태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나 어떤 가수분들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필수 여부도 필수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응답 유형은 단문응답형으로 지정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과 필수 여부, 응답 유형까지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문항이 저장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설문 DB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 DB는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이나 또는 연말이 되시면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이때 선생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문항들을 아카이빙해 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클릭만 이용해서 문항들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설문 DB를 같이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설문 DB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곳에서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키워드가 필요하시다면 이 검색창을 통해서 키워드 검색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항을 쭉 한번 보시다가 나 이 문항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문항이 있으시다면 앞에 보이는 구분 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뒤에 있는 척도를 지정해 주신 다음 등록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항이 등록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실제로 이 설문 DB를 보시면서 교육과정평가용 설문지를 만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전히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셔서 만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한번 설문 문항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기 초나 또는 연초가 되면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통해서 반장 선거 또는 학교 회장 선거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한 가지 추천으로 이미지를 같이 포함한 상태로 문항 만드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께도 한번 제가 이미지를 포함해서 문항 만드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컴퓨터에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와 같이 따라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미지가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장 선거나 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들 중 한 명만 선택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단일 선택형 문항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질문에는 다음 후보 중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우리는 이걸 질문명 콤보 박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명 박스에 깃발 모양이 아마 다들 보이실 거예요. 이 깃발 모양 오른쪽으로 이미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속성이라는 팝업이 하나가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서 업로드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탭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 파일 선택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업로드가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바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버로 전송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서버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크기만 조절을 해주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항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문항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지를 넣어주셨다면 이제는 보기를 지정해 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두고 저는 보기 1번에는 기호 1번 이기영, 보기 2번에는 기호 2번 도라에몽이라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질문명도, 이미지도, 그리고 필수 여부도, 보기도 모두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문항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문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항을 한번 같이 쭉 만들어 봤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우리 필수 여부에서 조건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문항에 조건 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3번 문항 있죠? 이 우선순위형 문항에 1번에 남자로 응답하신 분들께만 이 3번 문항의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1번에 남자로 응답하신 분들께만 3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이럴 때는 3번 문항에 수정을 들어가신 다음 필수 여부에서 필수 대신 조건 그리고 문항 1번에 남자일 경우만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조건 필수 여부를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다음으로 문항 1번에 문항의 응답이 남자일 경우만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기타 응답 빼고 남자랑 여자 모두에게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남자, 여자 모두를 클릭해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이 우선순위형 문항은 저희가 세 번째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는 문항은 문항 1번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해당하는 문항에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그 문항 앞으로 단일 선택형 문항이 있을 때만 해당 문항에 조건을 걸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일 선택형이 있을 경우에만 조건을 걸어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조건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필수로 다 작성되어 있는 필수 여부가 조건, 문항 1번에 답이 1번과 2번일 경우 활성화로 바뀌어 있는 걸 선생님들께서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특히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다 만드시고 순서까지 다 배치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조건 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건 자체가 문항 번호에 붙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문항 번호를, 문항 순서를 수정을 하시게 되면 순서 변경 시 조건이 필수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팝업이 하나가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아까 걸어뒀던 조건이 필수로다가 다시 바뀌어 있는 걸 선생님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건은 문항도 다 만드시고 순서도 다 지정을 해주시고 모든 게 다 끝났다. 나 설문지 다 만들었다. 라고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걸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문지도 다 만들어 봤고요. 조건 거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처럼 문항까지 다 만들어 보셨으면 이제는 설문지를 배포를 해주셔야겠죠. 유레카에서는 배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존재합니다. 처음으로 단추형 URL을 배포해 주시거나 혹은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을 배포해 주시거나 또는 이 QR코드를 배포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단축 URL이나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카피하셔서 이 URL을 복사하신 다음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뭐 SNS 메시지 같은 걸로 발송을 하시게 되면 응답자분들께서는 해당 주소를 클릭하셔서 바로 응답이 가능하도록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께서 이 QR코드 이용하시면 학부모님들께 응답률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QR코드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QR코드에 마우스를 두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사진 저장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실 거예요. 이때 이미지를 저장 혹은 사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저는 바탕화면에 QR코드라고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QR코드라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을 저장해 주셨다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공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한글 파일일 거예요. 그래서 한글 파일에 이 QR코드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QR코드, 우리가 저장한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그대로 쭉 드래그 하셔서 한글 파일 안에 놔주시기만 하면 해당하는 QR코드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틀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크기 자체가 이 해당하는 크기로 바로 입력이 되었어요. 선생님들께서 표나 혹은 특정한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드래그해서 두셨을 때 해당하는 사이즈로 바로
크기까지 조절되시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은 선생님들과 잠깐 이 제가 만든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응답 결과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만드신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은 제가 앞에 띄워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채팅창에 입력해드리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답 결과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또 응답 결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만드신 설문조사에 응답하시기 전에 지금 제가 만든 설문조사에 한번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설문조사 응답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응답하셨다고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사항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응답하시는 동안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 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채팅창에 입력해드린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응답 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응답 다 하셨다고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응답하실 동안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한 50분 정도 같이 계시니까요. 25분 정도만 응답을 해주시면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나 응답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매트릭스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표 넓이가 별도로 지정을 하실 수는 없어요. 매트릭스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기 길이에 따라서 그 칸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칸 크기를 지정을 해주실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유레카 이용하실 때는 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용 아이디로 사용을 하는 거라서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닫아둘 거예요. 유레카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죄송해요. 잠시만요. 유레카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고 선생님들 지역에 따라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30분이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30분이나 벌써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응답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응답 결과 확인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을 조금 안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서는 지금처럼 응답자가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응답자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설문지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문지 배포하시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하신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 수 확인하기 라는 탭에서 응답을 지워주실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테스트 해보시고 테스트 결과 이상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 테스트 결과 지워주신 다음 문항을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테스트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다 싶으실 때 이 설문조사를 배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응답자 수 확인하기 우리 앞에서
확인했던 응답자 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받은 중복 검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복 검증의 내용 중에 분명히 지금처럼 임의로 작성된 설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설문 내용들은 응답 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응답을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화면 상단에 보이는 응답 전체 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응답을 일괄적으로 다 지워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 서버 자체에서 응답이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저희도 복구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서 한 3, 400건 정도, 400건 정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응답을 받으셨는데 실수로 응답을 전체적으로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서 혹시 이거 복구시켜 주실 수는 없냐라고 문의를 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도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저희 서버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복구를 시켜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응답 내용 전체 삭제 혹은 응답 내용 삭제를 하시기 전에는 내가 이 내용을 삭제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삭제해도 된다라고 확신이 드셨을 때 응답 내용 삭제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확인하는 이 중복 검증의 내용과 응답자들에 대한 내용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자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응답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설문조사 관리의 결과 분석,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과 문항에 대한 빈도 그리고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원그래프로 바꿔서 확인도 가능하세요. 그럼 이제 응답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답해 주신 분들의 성별은 남자분이 8분, 여자분이 23분 응답을 해주셨고요. 기타에 대한 응답은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네요. 제가 가끔 예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타를 입력을 하도록 하면 기타에 대한 응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타 같은 경우에는 자유응답형 추가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했었죠. 자유응답형 추가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색깔 응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응답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응답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응답자가 0명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응답자가 생기게 되면 응답한 내용만큼 여기에 모두 입력이 됩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 막 중성, 고릴라, 아메바 이런 거 적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해당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만큼 순서대로 쭉 다 이곳에 입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으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남자분 8분, 여자분 23분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나는 남자에 대한 그래프를 제외하고 여자와 기타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아래 범위에서 남자 그래프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여자와 기타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확인하시다가 나는 다시 남자에 대한 그래프도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아래에 있는 범위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 그래프 사라지는 거 보시면서 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네, 온라인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이런 반응은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좋아하시는 동물 2가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죠. 응답 결과를 보니까 강아지가 24분으로 가장 많았고요. 고양이가 16분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빈도표와 그래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세요. 딱 여기까지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추천드렸던 건 우선순위형 문항이었죠. 우선순위형 문항을 보니까 좋아하시는 동물 1순위로는 강아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2순위로는 고양이가 12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네, 빈도뿐만 아니라 우선 순위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가중치를 주시거나 혹은 추가적인 작업을 더 진행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는 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산과 바다 모두 대부분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술형으로 받았던 내용이었죠. 서술형 내용은 이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일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성시경, 저와 같이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어딜 가나 항상 나오는 분들이에요. BTS 분들 항상 나오시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 미스트롯 혹은 미스터 트롯이 조금 한철이 지나갔는지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임영웅 또 그 송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을 때는 한 80분 정도 응답을 하셨는데 1번부터 80번까지가 다 임영웅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응답 내용, 선생님도 좋아하시는 가수를 여쭤보면서 요즘엔 누가 대세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 DB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 반장이 누가 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종종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좀 특성을 보니까 선생님들 연령대가 조금 높으시면 이기영이 당선될 확률이 조금 높더라고요. 선생님들 연령대가 조금 높으시면 이기영이 당선될 확률이 조금 높고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도라에몽이 당선될 확률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들 화면 켜주신 선생님들을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아마 저는 도라에몽이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반장은 기호 비등비등했지만 이기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혹시나 조금은 높으시지 않을까. 제가 선생님들을 조금 많이 동안으로 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모든 결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도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호환성에 대한 문항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예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처음 오픈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툴 때문에 조금의 오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남자는 몇 분이고 여자는 몇 분이셨는지, 또 좋아하시는 동물에 대한 응답이나 우리 서술형에 대한 내용도 이 빈도표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응답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유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혹은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하시는 경우에는 이 빈도표를 활용하셔서 보고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원자료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각 응답자가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각 응답자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이 빈도표를 보내주시면서 선생님, 제가 이 자료 가지고 특정한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데 혹은 분석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빈도 분석이 끝난 결과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때는 지금처럼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형태의 원자료가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자료의 구성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더 추가해 주시게 되면 이 7번 문항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늘어나게 되고요. 응답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받을 때마다 아래로 한 줄씩 한 줄씩 더 쌓여 나가게 되는 형태가 원자료의 형태입니다. 예시로다 저랑 같이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을 한번 보니까 성별은 여자분이셨고요. 좋아하시는 동물은 4번, 5번 아마 미어캣과 코알라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1순위로는 코알라, 2순위로는 미어캣을 좋아하시고 산은 선호하시고 바다는 보통이신 분, 좋아하시는 가수는 아이유, 그리고 우리 반 반장으로는 이기영을 선택해 주신 분,
이렇게 가로로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원자료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앞서서 이 원자료를 확인하면서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어야지만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죠. 우리가 이번 문항은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습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은 한 칸에 여러 개의 응답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은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응답을 각 한 칸이 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칸이 나누어진 응답이 하나의 문항이다 라는 것을 재정립시켜 주셔야 돼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시면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응답을 받으실 때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추천을 드릴게요. 우선순위형 문항은 지금처럼 각각의 칸이 칸으로 나눠져서 응답이 받아지기 때문에 바로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문항도 번호로, 보기도 번호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 마치고 얼마 안 돼서, 기한이 얼마 안 된 내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문항과 보기의 정보를 금방 기억을 할 수가 있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하게 되면 문항은 어떤 거였는지, 보기는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 원자료 오른쪽에 있는 코드북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코드북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호환성에 대한 질문에는 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코드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정해 놓은 틀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이 코드북을 다운받으시게 되면 1번 문항은 어떤 문항이었고 보기는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서술식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선순위형 같은 경우에는 몇 순위까지 선택을 하게 했는지, 세부 질문은 각각 어떤 거였는지, 이런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이 원자료를 저장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코드북도 함께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태까지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모두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빈도표, 빈도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코드북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이다 보니까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빈도 분석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서서 분석했던 것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성별에 대한 문항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3.0까지 들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성별을 묻는 문항이 1번 문항이었죠. 이 1번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막대나 원그래프 혹은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프도 지정을 해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문항 1번도 있고 3번, 4번이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 2번이 없어요. 우리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죠. 그리고 복수 선택형 문항은 제가 통계 분석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리스트 3.0으로 같이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우선순위형 문항으로 만들었던 문항들은 이렇게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시면 우선순위형 문항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처럼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분석할 변수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셨고 옵션도 지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마 처음 진행을 하시게 되면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타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때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면 지금 저처럼 동일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응답 결과를 확인하는 도중에 아마 한 분의 선생님께서 더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2분의 응답자분이 생기셨고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래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이 결과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저장이 가능하세요. 지금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만 한번 받아볼게요.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파일은 우리가 방금 봤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해당하는 분석 결과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결과만 서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아마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시간이 좀 넘었네요.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나가시기 전에 회의 종료해 주시기 전에 제가 채팅창에 설문조사, 아니, 이 기능에 대한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링크를 한번 남겨드릴게요. 이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끝났다,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이 만족도 조사까지 한번 참여해 주신 다음에 교육을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질문사항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셨으면 교육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잠깐만 녹화만 끊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